한국인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만 오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여기 여성 한 명도 한국인 때문에 지옥과 천당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맥켄지 에반스입니다. 저는 42세이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메이플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회사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직접 세웠답니다. 지금 저는 제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높고 유리로 된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건물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두드리며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또 한 번 기록적인 분기네요 라고 제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어요. 캐나다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제게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저희는 공정하고 혁신적이며 솔직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자질들이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제 회사에 큰 장점을 준다고 믿고 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영국에서 오신 비즈니스 파트너인 알렉산더 웰링턴 씨가 계셨어요. 알렉산더 씨는 저의 수석 전략가이기도 하세요. 평소처럼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계셔서 아주 프로페셔널해 보이셨어요. 에반스 씨라고 알렉산더 씨께서 제 책상 위에 한 폴더를 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울에서 온 제안서가 도착했어요. 한국의 한 기술회사가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고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살짝 찡그리며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요? 요즘 한국 회사들이 여기저기서 다 나타나더라고요. 알렉산더 씨께서 고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제안은 다르답니다. 그 회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께서 직접 여기 오셔서 제안을 발표하셨어요. 듣자 하니 기술 산업에서 떠오르는 스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살짝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또 모두가 6개월 후에 잊어버릴 앱인가요? 알렉산더 씨께서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혁신 관련 수치가 정말 인상적이랍니다. 좋아요 라고 한숨을 쉬며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 회의 일정을 잡아주세요. 다만 짧게 진행해 주세요. 알렉산더 씨께서 자리를 떠나시고 나서야 저는 폴더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넥서스 이노베이션 랩스라는 회사에서 온 제안서가 들어있었어요. 집행 요약 부분에는 박지은 최고 운영 책임자님의 서명이 있었어요. 제안서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투자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설명되어 있었어요. 흠이라고 중얼거리며 읽어보았어요. 감탄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제안서는 참 잘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쟁심이 느껴졌어요. 수년 동안 아시아, 특히 한국 회사들이 북미, 회사들이 주로 지배하던 시장에서 점점 입지를 넓혀가는 것을 지켜봐왔거든요. 저는 예전에 중요한 대학 장학금을 한국 교환 학생에게 빼앗긴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기억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하지만 사실 거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 경험은 제게 때때로 전문적인 판단에도 영향을 주는 원한의 씨앗을 심어 놓았던 거예요. 한국 회사들은 아이디어를 베끼는 데는 능하더라고요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폴더를 옆에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우리 회사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회의가 앞으로 혁신, 공정함, 그리고 제 내면에 숨겨져 있던 편견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인생은 이 폴더 하나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큰 회의실 테이블 머리 쪽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했어요. 넥서스 이노베이션 랩스 팀이 도착할 때 너무 관심 있어 보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회의실 안은 기대감으로 꽉 차서 약간 긴장되는 분위기였어요. 제 팀원들은 조용히 앉아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반스 씨라고 알렉산더 씨께서 문 근처에 서 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넥서스 이노베이션 랩스의 박지은 최고 운영 책임자님을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저는 눈을 들어서 긴장한 모습의 젊은 임원을 기대했는데 대신 제 나이와 비슷한 자신감 있는 여성을 보고 놀랐어요. 그녀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와 악수를 하시면서 손잡이가 단단하고 확실했어요. 에반스 씨, 저희와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박지은 씨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시면서도 약간의 억양이 섞여 계셨어요. 저는 귀사의 성장 과정을 꽤 오랫동안 지켜봐왔어요. 신흥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녀의 칭찬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답하며 놀란 마음을 숨기려고 애썼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그 후 1시간 동안 박지은 씨께서 넥서스의 합작 투자 비전에 대해 발표해 주셨어요. 저희의 투자 전문성과 그들의 기술 혁신을 결합하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발표는 정말 완벽했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시스템은 특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장 동향을 분석해요. 라고 박지은 씨께서 화면에 복잡하지만 우아한 다이어그램을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이미 싱가포르와 런던에서 이를 구현하여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저도 모르게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녀께서 설명하신 기술은 저희 경쟁사들에 비해 엄청난 이점을 제공할 것 같았어요. 이 시스템을 사내에서 개발하셨나요? 라고 제가 다소 의심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질문드렸어요. 박지은 씨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네, 한 줄 한 줄의 코드 모두 저희가 직접 개발했어요. 3년 동안 10명의 엔지니어 팀이 이 프로젝트에 몰두했어요.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진심으로 감명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제안을 쉽게 무시할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점점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박지은 씨께서 발표를 마치신 후 회의실은 잠잠해졌어요. 제가 마침내 말씀드렸어요. 정말 포괄적인 제안이네요. 기술적인 측면을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에요. 라고 박지은 씨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저희는 이번 주 토론토에 머무를 예정이니 편하신 시간에 천천히 검토해 주세요. 넥서스 팀이 떠난 후 알렉산더 씨께서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생각보다 기대와는 달랐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분명히 철저히 준비하셨더라고요. 라고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핵심 투자 전략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있어요.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넥서스 제안서를 다시 검토했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 중 뭔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회사의 최근 개발 프로젝트 파일들을 불러와서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멈칫했어요. 넥서스에서 제시한 투자 알고리즘이 제 팀이 개발 중인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버전은 더 진보되고 더 정교해 보였어요. 마치 제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더 좋게 만든 것처럼요. 이건 도용한 거예요.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분노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저희의 예비 연구 자료를 입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발견은 제가 그들의 작업에 감명받았던 만큼 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예전부터 마음속에 있던 원한의 감정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될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폴더를 닫고 어둑해져가는 토론토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마치 밤하늘에 나타난 별들처럼 보였어요. 저는 항상 비즈니스에서 옳은 일을 한다고 자부해왔는데 지금은 제 머릿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들이 우리의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다면 라고 제 속마음에 생각했어요. 왜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이 할 수 없겠어요? 알렉산더 씨, 이거 보세요 라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어요. 아침 햇살이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어두운 원목 위에 서류들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들의 핵심 알고리즘이 바로 저희 프로젝트 에스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알렉산더 씨께서 서류를 집어들고 차분히 살펴보셨어요. 집중하시느라 이마에 주름이 잡히더라고요. 잠시 후에 비슷한 점이 있네요 라고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맥켄지 씨, 그들의 구현 방식은 꽤 다르답니다. 아마도 병행 개발의 경우일 수도 있겠어요. 병행 개발이라고 제가 비웃으며 서류를 다시 가져갔어요. 저희 개념을 가져다가 그대로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그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파트너십을 맺으라고 하시다니. 저희가 바로 비난하기 전에 라고 알렉산더 씨께서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경고하셨어요. 좋은 아이디어는 종종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오곤 해요. 그리고 그들의 기술 개발은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빠르게 구상되고 있었어요. 만약 넥서스가 저희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왜 저희도 그들의 아이디어로 똑같이 할 수 없겠어요? 그들의 상세한 기술 사양은 제안서에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제 팀이 프로젝트 에스펜을 다음 런칭 전에 가장 혁신적인 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요. 다음 날, 저는 유리벽 회의실에서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제가 들어가자 모두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꼿꼿이 앉았어요. 저희 프로젝트 에스펜 일정이 앞당겨졌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며 놀란 팀원들을 둘러보았어요. 3주 안에 발표 준비를 마치도록 해주세요. 3주요? 라고 우리 최고 기술 책임자 마커스 씨께서 눈을 크게 뜨시며 감탄하셨어요. 하지만 완성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2달은 남았잖아요. 추가 자원을 배정할 거예요. 라고 저는 단호하게 답변하며 토론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프레임워크의 몇 가지 개선점을 반영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알렉산더 씨께서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보였어요. 어떤 개선점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조용히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속삭이듯이요. 저는 그의 눈을 직접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효율성을 조금 높인 정도예요. 별다른 건 없어요. 맥켄지 씨라고 알렉산더 씨께서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씀하셨어요. 넥서스의 독점 기술을 그들의 동의 없이 사용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저는 순간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을 억누르며 말씀드렸어요. 물론 아니에요.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그저 그들의 접근 방식에 영감을 받은 것 뿐이에요. 알렉산더 씨께서는 설득되지 않은 표정으로 약간 어깨가 처지셨어요. 정직함이 바로 이 회사를 만든 근본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단기적인 성공을 위해 그걸 타협하지 마세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저는 날카롭게 말씀드렸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 후 2주 동안 저는 팀을 몰아붙이셨어요. 사무실 불은 밤늦게까지 켜져 있었고 빈 커피잔이 쓰레기통에 쌓여갔어요. 저는 직접 넥서스 제안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감독하셨어요. 그 원본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은폐하되 저희 프로젝트에 혁신적인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은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했어요. 한편 저는 박지은 씨와 그녀의 팀에게 파트너십에 대한 답변을 계속 기다리게 해두었어요. 그분들이 전화나 이메일을 할 때마다 제 비서가 똑같은 답변을 드렸어요. 아직 실사 중입니다. 라고요. 주요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 에스펜을 발표하기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제 연설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1000개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리 앞에서 리허설을 하다가 제 얼굴이 비친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섰어요. 잠깐 동안 저는 제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 눈에 비친 얼굴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단단하고 확신이 부족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보였고 입술은 굳게 담은 채였어요. 이게 과연 제가 되고 싶었던 모습일까요? 제 책상 위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알렉산더 씨께서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최후의 재고의 기회예요. 맥켄지 씨, 이건 당신답지 않아요. 저는 오랫동안 메시지를 바라보며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무는 것을 느꼈어요. 제 일부는 그분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더 강한 한 부분이 제 눈앞의 결승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 프로젝트 에스펜이 투자자들을 사로잡아 메이플 호라이즌의 혁신가로서의 명성을 굳건히 할 거예요. 제 회사는 새로운 높이로 도약할 거예요. 제 이름은 업계 전반에서 존경받게 될 거예요. 저는 알렉산더 씨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고 핸드폰을 치워두었어요.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어요. 이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그건 나중에 고민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할 때 책상 위에 놓인 넥서스 제안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았어요. 표지 맨 아래에 박지은 씨의 서명이 굵고 자신감 있게 적혀 있었어요. 잠깐 동안 그녀가 제가 한 일을 알아차렸을 때의 얼굴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 생각에 제 속이 조여왔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누르기로 했어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라고 제 스스로에게 말씀드리면서 불을 끄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이것이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이죠.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넥서스 이노베이션 랩스를 배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내면의 무언가도 배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저는 꽉 찬 회의실 앞에 서서 값비싼 정장을 입은 투자자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는 뒤쪽 큰 스크린에 다채로운 차트와 그래프가 보였어요. 저는 프로젝트 에스펜의 놀라운 특징들을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이 예측 투자 알고리즘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것과도 달라요 라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며 말씀드렸어요. 시장 동향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그분들의 눈에서 흥분이 느껴졌어요. 승리할 만한 제품임을 알기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바로 감탄하셨어요. 프로젝트 에스펜은 확실히 우승작이었어요. 비록 그 최고의 기능 중 일부는 넥서스 이노베이션 랩스에서 나온 것이지만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자 회의실은 박수갈채로 터져 나왔어요. 투자자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자금 지원이나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약속을 받았고 그날 끝나기 무섭게 메이플 호라이즌의 주가가 8%나 뛰었어요. 축하합니다 라고 알렉산더 씨께서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축하하는 듯 하기보다는 다소 평평했어요. 그는 제 사무실 문턱에 딱 서 계시면서 완전히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으셨어요. 시장도 분명히 인상 깊다고 생각하네요 라고 제가 답변하며 일부러 알렉산더 씨의 어조는 무시했어요. 저는 투자자 명함들을 제 책상 위에 정리하며 잠재 가치에 따라 정렬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프로젝트 롤아웃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넥서스 이노베이션 랩스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알렉산더 씨께서 물으셨어요. 결정을 내리셨나요? 저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망설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 뜨겁게 느껴졌어요. 그분들께 저희가 파트너십에는 관심이 없다고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공손하게요. 알렉산더 씨께서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시고 아무 말 없이 걸어가셨어요.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치며 저 혼자 남겨졌어요. 다음 날 저는 제 비서에게
박지은 씨와 마지막 회의를 잡으라고 했어요. 저는 직접 그분의 제안을 거절할 계획이었어요. 예의상 그렇게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제 승리를 음미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박지은 씨께서 제 사무실에 들어오셨을 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셨던 모습은 사라지고 피곤해 보이셨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보였고 의자에 똑바로 앉으셨지만 어깨는 굳어 있으셨어요. 저와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준비해 두었던 연설을 시작하며 말씀드렸어요. 신중하게 고민한 결과 어제 발표하신 거 봤어요. 라고 박지은 씨께서 조용히 끼어드셨어요. 저는 멈칫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 발표요? 네, 프로젝트 에스펜이에요. 박지은 씨께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투자자분들이 당신의 혁신에 매우 감명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저희는 이 기술을 꽤 오랫동안 개발해 왔거든요. 박지은 씨께서 제 책상 위에 폴더를 놓으셨어요. 나무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침묵한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 안에는 18개월 전 날짜가 찍힌 저희 개발 서버의 스크린샷들이 들어있어요. 어제 발표하신 알고리즘이 그곳에 한 줄 한 줄 그대로 존재해요. 제 입안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이 약간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었어요. 많은 시스템들이 비슷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제가 말하려 했어요. 이 정도로 비슷한 경우는 없어요. 라고 박지은 씨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에반스 씨,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 둘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후 이어진 침묵은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에어컨의 희미한 윙윙거림, 문 밖에서 들려오는 사무실의 낮은 소음들까지 모두 다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부정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한 일을 인정할 것인지 갈등했어요. 두 선택 모두 쉽지 않았어요. 원하시는 게 뭔가요? 라고 제가 마침내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박지은 씨께서 답변하셨어요. 저는 위협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제 실망감을 표현하러 온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어떤 위협보다도 더 크게 다가왔어요. 제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타올랐어요. 저희는 정중하고 솔직하게 접근했어요. 라고 그녀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귀사의 공정성과 혁신에 대한 평판을 존경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세워 나가신 귀사의 여정을 존경했어요. 더 이상 그녀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 책상과 제 배신의 증거가 담긴 그 폴더를 응시했어요. 저는 넥서스에서 제 직위를 사임할 거예요. 라고 박지은 씨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슬펐어요. 저희 팀이 작업한 결과물이 이렇게 뻔뻔하게 도용되는 회사를 더는 함께할 수 없어요. 제 팀원들은 저에게 그들의 작업을 보호해달라고 믿었는데 저는 메이플 호라이즌과 공유함으로써 그 믿음을 저버렸어요. 제가 한 일 때문에 그렇게 떠나시는 건가요? 라고 제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어요. 마침내 그녀를 올려다보았어요. 박지은 씨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죠. 에반스 씨.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자가 바닥에 부드럽게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가에 다다르시자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셨어요. 가장 슬픈 점은 저희 제안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한 것이었어요. 저희는 경쟁자가 아니라 귀사의 동반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분이 떠난 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제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몇 시간 전 느꼈던 승리감은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창밖의 토론토 스카이라인은 어딘지 모르게 덜 빛나 보였고 오후 햇살 아래 유리 건물들은 칙칙해 보였어요.
노크도 없이 들어온 알렉산더 씨가 들어오셨을 때 저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분도 알고 있네요. 라고 알렉산더 씨께서 말씀하셨어요. 질문조차 없이요. 네,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어쩐지. 결국 그분은 넥서스에서 사임하실 거예요. 알렉산더 씨께서는 박지은 씨께서 방금 떠나신 의자에 무겁게 앉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남의 작업물을 도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들의 커리어를 망치며 팀원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모든 것은 제 자부심과 편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며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침대 옆 시계에는 3시 24분이 밝게 비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한없이 시끄러웠어요. 저희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저는 그 속에서 허전함을 느꼈어요. 박지은 씨께서 남기고 가신 폴더가 제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폴더를 너무 여러 번 들여다봤던 나머지 모든 페이지를 외워버렸어요. 증거는 분명했어요. 저는 다른 회사의 아이디어를 훔쳤던 거예요. 한때 비즈니스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성공하거나 전혀 성공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맥켄지 파크인 제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낮 동안 저는 프로젝트 에스펜이 진행되면서 회의에서 미소를 지으며 발표를 했어요. 모두가 저에게 축하를 해주셨어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고 저희 주가는 매주 더 높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달랐어요. 알렉산더 씨의 책상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희 말다툼 다음 날 그분께서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리를 비우셨거든요. 프로젝트 에스펜에 참여했던 5명의 주요 팀원들도 별다른 설명 없이 퇴사해버렸어요. 그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청소부들은 이미 일을 마쳤고 에어컨의 윙윙거리는 소리 외에는 바닥이 고요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맥켄지 씨, 지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보니 엘리너 첸 씨께서 서 계셨어요. 저희는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지만 거의 2년 만에 뵈었어요. 지금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비즈니스 윤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셨어요. 엘리너 씨, 여기 오신 이유가 뭔가요? 라고 저는 정말 놀라며 일어났어요. 제가 이번에 회의 때문에 도시에 왔어요. 라고 엘리너 씨께서 들어오시며 저에게 빠르게 포옹을 해주셨어요. 알렉산더 씨께서 제가 들렀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알렉산더 씨요? 라고 제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며 말했어요. 몇 주 동안 연락을 못 드렸거든요. 엘리너 씨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분께서 당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플 호라이즌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계세요. 저는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저녁같이 하실 시간 있으세요?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거든요. 저희는 식당에 들어갔고 음식을 주문했지만 저는 거의 음식을 손대지 않았어요. 천천히 엘리너 씨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넥서스와의 경쟁, 도용한 아이디어, 그리고 박지은 씨와의 대면까지요. 모든 것을 큰 소리로 말하니 참 끔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엘리너 씨께서는 바로 반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분의 눈은 판단하는 듯 하면서도 저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당신을 알아왔어요. 라고 엘리너 씨께서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이건 당신답지 않아요. 맥켄지 씨. 성공은 단순히 이익률이나 경쟁자를 이기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정직과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씁쓸하게 말씀드리며 접시를 밀어냈어요. 이미 상처는 너무 컸어요. 엘리너 씨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바로잡으려고 할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제 아파트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엘리너 씨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박지은 씨께서 제 책상 위에 그 폴더를 놓으셨을 때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창문으로 첫 새벽빛이 스며들자 저는 결심을 내렸어요. 아마 제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망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른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제 비서 로즈 씨께 전화를 걸었어요.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오늘 안으로요. 꼭 긴급하다고 전해주세요. 오전 10시쯤 이사회 구성원 12명이 모두 메인 회의실에 모였어요. 몇몇은 짜증이 섞인 표정을 지으셨고 또 몇몇은 걱정스러워 보이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에스펜에는 저희 소유가 아닌 지식 재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단단하게 들리도록 말씀드렸어요. 더 나아가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이 윤리적 위반 사안에 대해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회의실은 곧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가장 연륜이 깊으신 이사회 멤버인 윈터스 씨께서는 얼굴이 벌겋게 변하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요구하셨어요. 저희가 도용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로드리게스 씨께서 펜을 든 채 멈춰 서며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넥서스 이노베이션 랩스의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도입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설명드렸고 그분들의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 그리고 법적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변해갔어요. 저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라고 질문과 비난을 견디며 마무리했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 드러나서 명성이 완전히 망가지고 어쩌면 회사도 파산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실수를 인정하고 보상하며 정직하게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은 저를 당장 해고하자고 했어요. 나머지 절반은 회사의 생존을 걱정했어요. 3시간에 걸친 뜨거운 토론 끝에 그분들은 마지못해 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즉, 넥서스에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정하고 정당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분들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자 한다면요. 박지은 씨를 찾는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녀는 저희와의 대면 이후 일주일 만에 넥서스에서 사임하셨거든요.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 통의 전화와 메시지, 업계 관계자들에게 연락한 끝에 결국 그녀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분께서 개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저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어요. 저는 당신께 사과드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만날 수 있을까요? 3번 동안 제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4번째 날, 그녀의 답장이 도착했어요. 내일 오후 2시, 귀사 사무실 건너편 커피숍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메시지를 10번씩 읽어보며 이 7단어 속에 제게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 했어요. 내일은 제 결산의 시간이 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손이 땀으로 미끄러워서 자꾸 시계를 확인했어요. 박지은 씨께서 정말 나타나실까요? 제가 그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밤새 연습했던 연설문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카페는 작고 아늑했어요. 창문에는 식물이 걸려 있고 커피 향이 가득 퍼져 있었어요. 저는 우리끼리 조용히 대화할 수 있도록 구석자리 하나를 선택했어요. 정확히 오후 2시가 되자
문이 열리고 박지은 씨께서 들어오셨어요. 평소 정장 차림이시던 모습과 달리 캐주얼한 청바지와 심플한 파란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어요. 그 모습 덕분에 우리 만남이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일어나면서 말씀드렸어요. 박지은 씨께서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고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얼굴에는 분노도 용서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준비해 두었던 모든 말들이 다 사라진 듯 했어요. 대신 저는 진실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라고 제가 시작했어요. 제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갔어요. 단순한 코드나 알고리즘만이 아니라 저희에게 잠재적 파트너로 다가와 주실 때 주셨던 신뢰까지도요. 제 불안감과 편견 때문에 그 신뢰를 저버렸어요. 박지은 씨께서는 한결같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놀랐어요. 저는 그녀께서 소리 지르거나 요구할 줄 알았는데 제 이유를 묻다니깐요. 저도 그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했어요. 라고 제가 인정했어요. 경쟁 압박 때문이기도 했고 제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깊은 이유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편견 때문이었어요. 저는 몇 년 전 국제 학생 때문에 장학금을 잃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업계에서 한국 회사들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메이플 호라이즌이 뒤처지는 걸 느꼈던 경험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한국 회사들이 여기저기서 입지를 넓혀가는 걸 보면서 위협을 느꼈어요. 라고 제가 고백했어요. 뛰어난 인재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혁신으로 인정해야 할 것을 제 마음속에서는 단순한 고정관념으로 치부해버렸어요. 제가 인정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이 저희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박지은 씨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놀랄 만큼 솔직하시네요. 저는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사회에 모든 걸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넥서스 측에서 요구하는 보상금은 얼마든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사임하겠다는 제안도 했어요. 사임하신다고요? 박지은 씨께서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그건 좀 극단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제가 주장했던 모든 원칙을 위반했어요. 잠시 박지은 씨께서 말을 멈추시고 아직 마시지 않은 커피를 천천히 저셨어요.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어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저는 벌을 받길 기대했지 배운 점을 설명할 기회를 얻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당신의 제안을 기회로 봤어야 했어요.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요.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혁신은 어느 한 나라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야 했고 파트너십이 경쟁보다 양쪽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이해했어야 했어요. 처음으로 박지은 씨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거 좋은 대답이네요. 저희는 커피가 식어버린 후에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지은 씨께서는 서울에서 자라시고 MIT에서 공부하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경력 내내 편견에 부딪혔던 경험, 사람들이 제가 수학은 잘하지만 창의적이지 않다고 가정했던 경험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항상 한국인은 실행은 잘하지만 혁신은 못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라고 그녀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공은 서양의 원조를 복사한 것으로 치부되었어요. 저는 제 편견이 제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 것 같은 말을 듣고 살짝 움찔했어요. 저는 더 이상 넥서스에 있지 않아요. 라고 박지은 씨께서 계속하셨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만의 회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진정한 다문화 협력을 바탕으로요.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며 그녀께서 다시 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정중히 거부하는 줄로 오해했어요. 오해하셨어요. 라고 박지은 씨께서 작게 미소 지으시며 정정하셨어요. 저는 당신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달 후
저는 메이플 호라이즌 회의실 앞 연단에 서서 기자들을 마주했어요. 알렉산더 씨와 함께 서 계시고 박지은 씨와 그녀의 새로운 팀도 함께 계셨어요. 오늘 저희는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라고 기자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메이플 호라이즌은 이제 저와 박지은 씨께서 공동으로 이끄는 합작 벤처 호라이즌 넥서스를 공식 출범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희 새로운 회사가 투자 전문성과 기술 혁신을 결합하여 캐나다, 한국, 영국 등 다양한 나라의 인재들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드렸어요. 박지은 씨께서 발표 순서가 되었을 때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셨어요. 저희는 또한 글로벌 혁신 윤리 이니셔티브를 설립했어요. 라고 발표하셨어요. 이 독립재단은 책임 있는 혁신과 문화 간 협력을 촉진할 거예요. 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였어요. 제가 제 행동을 공개적으로 밝힌 일 메이플 호라이즌이 넥서스의 기술을 정당하게 라이센스 받아서 공정한 보상을 한 일 그리고 직원들과 이사회와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몇 주간 노력했던 일이었어요. 카메라가 멈춘 후 알렉산더 씨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네 마디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어떤 비즈니스 상보다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나중에 새로 구성된 팀과 함께 축하 자리를 가지면서 저는 박지은 씨 옆에 서 있었어요. 캐나다, 한국, 영국,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직원들이 미래의 프로젝트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라고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박지은 씨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받아야 해요.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한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예요. 지난 몇 달 동안 제 경력 전체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라고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그럴 가치가 있었네요. 라고 박지은 씨께서 답변하셨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회의실을 둘러보니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팀원들이 모여 미래를 향해 기대에 차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저는 엘리너 씨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어요. 승리하거나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 한 사람이나 한 문화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더 큰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요. 몇 달 만에 제가 창밖의 토론토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을 때 도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반짝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길을 잃었지만 더 나은 것을 찾았어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그리고 제가 다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기회를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